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보조지표인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설명을 드리거나 이 차트에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하시고 조금 뭐 이동평균선이 너무 쉽네, 뭐가 너무 뭐 초딩도 다 할 수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려운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비법이 있나 해서. 그래서 보조지표 찾고요. 결국에는 이제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보통 공개를 합니다. 제가 제 의견이니까 뭐 일목균형표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기준으로 우클릭 하셔가지고 지표 추가 누르신 다음에 일목 균형표를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라인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쳐 있죠. 네. 여기 쳐 있는데 요거 이렇게 쳐 있어요. 이 색상을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을 하시면은 이 구름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후행 스팬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이니까 이거는 양온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떨어질 때는 여기가 뚫리면은 끝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 너무 애매모호한 내용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보조지표라는 것이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일본 사람이 만들었겠지만은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만들 때 있잖아요. 그게 그때의 시장은 대부분요 상승장에 만듭니다. 절대로 하락장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의 거의 대부분은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목균형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9, 26, 뭐 52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어떤 그 수열입니다. 어떤 일정한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가 봤더니 뭐 9일간의 변동이 바뀐다. 26일 만에 변동이 바뀐다. 52일 만에 바뀌는 그 구간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옛날 사람의 그 기준과 지금이 맞느냐? 물론 사람의 심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값을 움직이느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일목균형표의 기본은 가격입니다. 가격을 앞으로 당기고 가격을 뒤로 당기고 가격을 기준점 삼아 가지고 그거의 중간값을 표로 이 차트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격이란 거죠.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매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라서 즉 거래량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량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그건 안 맞고 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적합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일목균형표에만 맞는 종목들을 갖다가 놓고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이 뚫렸죠. 매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가 아니라 이때 매수 기회란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이평선을 보는 것보다 못한 게 저는 일목균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저분하게 여기다가 다 적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차라리 가격이동 가격이동 평균선을 넣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물론 가격이동 평균선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얘는 주식을 투자해도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의 기준을 보통 일목균형표에는 양운 위에 있냐, 양운 음운 아래에 있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구름 자체도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구름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겠다라는 그 기술적 방법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조지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본질적인 주식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전의 영상에 대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계좌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얼마큼 들어갔다 얼마큼 나왔다가 얼마큼 들어갔다 얼마큼 나왔다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면은 왜 손실을 봤는지, 심리적으로 봤는지, 종목이 잘못돼서 봤는지, 아니면은 타이밍이 잘못돼서 들어간 건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엔 주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그럼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 오르거나 떨어지나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이 종목이 올라갈까 떨어지냐를 판단하면은 오히려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본이 되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근본, 특히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당장 내가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과거를 토대로 예측을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제아의 고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목균형표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 한번 꼭 참조하셔가지고 꼭 내가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건드려 보시면서 각각의 오류를 찾아보시고 그 오류에 대해서 한번 거꾸로 물어보면서 나만의 방식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는 사실이라 생각해요. 저는 일목균형표로 돈을 벌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뭐 공감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서 좀 서로가 건전하게 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